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0번째 시즌의 10번째 강의. 1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드디어 시즌 10번째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대체 강의 수가 몇 개인가 세봤더니 제가 그냥 취미 삼아 올렸던 동영상이나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강의만 110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약 3년여간에 걸쳐서 참 많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말의 설사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었을까요? 또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요? 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월은 이리도 빨리 흐릅니다. 첫 번째 강의를 녹화할 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어색하게 그 녹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거의 3년이 다 돼갔습니다. 3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또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죠. 그때 강의는 말이에요. 1년 전에 했던 강의는 1년 전의 시점에 제 생각이고 2년 전의 강의는 2년 전의 시점에 제가 생각했던 강의입니다. 3년 전에는 또 3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시점들이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곤 한 가지밖에 없죠. 제가 이 강의할 때 입고 나오는 옷입니다. 옷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어디 매장 가서 옷을 산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입고 다니다 보니까 그때 강의를 시작할 때 그래도 옷은 좀 바꿔 입고 그래 강의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다량으로 색깔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여전히 돌려입고 그래서 달라지지 않은 건 3년 전에도 저 옷, 지금도 저 옷.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강의 이렇게 이제 훑어보니까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강의도 있죠. 그거 많이 있습니다. 이 또 날이 선 분노감도 담겨져 있고 또 세상에 대한 못마땅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또 분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또 TV를 보니까 법정 스님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자신이 무소유란 책을 썼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깊은 공감을 했었는데 법정 스님도 그런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말과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한 말과 또 그런 것들과 실제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불일치가 되는 점들 또 제가 말한 부분과 행동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죠. 이 강의는 사실은 이 50대 초반에 들어서 이제 중반으로 향하고 있죠. 중년 남성이자 또 정신과 의사의 좌충우돌 인생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받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것에서 얻게 된 그런 경험들이랑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댓글을 보면은 20대나 30대 그런 분들의 댓글은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이야기들이 되게 모순되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겪고 느낀 것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르쳐준 것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참 시작할 나이고 할 수 없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제 강의를 그냥 흘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거를 하면은 또 너무 욕망을 부리는 거 아닐까? 이것을 하면 너무 탐욕스러운 거 아닌가? 이것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굉장히 위축되고 자책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인생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욕망이든 탐욕이든 출세욕이든 과시욕이든 그런 부분들은 다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실수 없는 인생이 없고 시행착오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거길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통해서 그것을 체득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어떤 절대적인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사세요. 욕망에 따라서 사셔도 되고 집착에 따라 사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휴식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건강만 하시면 저절로 인생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빨리 또 너무 그리고 높은데 지나치게 급히 오르려고 그렇게 자신을 너무 들볶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성취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 이리저리 또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그러면 인생이 알아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이상인 분들은 이미 인생에서 많은 걸 배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제 이야기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정신과 의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나만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참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 저런 이런저런 힘든 인생을 살고 실수도 하고 또 욕망도 가지게 되는 게 뭐 정신과 의사도 별거 아니네. 결국 다 같은 실수랑 고통 겪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진정 그 자신이 가진 고통과 경험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또는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숨기죠.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유, 당신이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네 하는 데서 안심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인생의 경로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태어나서 내일이 51년 67일째를 맞는다 칩시다. 그러면 51년 67일째는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모레는 또 51년 68일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제 인생에선 처음 겪는 일들이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죠.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맞는 날이 백지로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새로운 인생을 써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방학 숙제 때 매일매일 일기를 쓰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밀린 일기를 썼죠. 그때 보면은 이렇게 백지를 대하고 오늘 날짜 적고 날씨 그림을 그리죠. 비 오면은 이제 우산 그림, 해가 뜨면 해 그림,
구름이 많이 끼면 구름은 뭐 밀려서 뭐 며칠씩 가짜로 쓰기도 했죠. 그 백지를 채워야 되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유, 뭐, 그냥, 뭘 써야 되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백지에 뭘 적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은 그 백지가 주는 고독함과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매일매일 겪게 되는 거죠. 그 백지를 채워야 하는 일은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아닌 자기 스스로, 나 혼자 써야 되기 때문에 고독함과 외로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일을 혼자 해내야 하는 그런 인생이 가진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자, 금방 떼겠습니다. 자, 나만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우리 일기장을 써나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일기를 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누가 볼 것이란 생각에 그 어떤 사람, 누가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식을 하면서 또 자신의 일기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일기를 치장하게 되고 누군가 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 보이려고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을 일기에 적지 않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만의 일기장이죠. 나를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명감으로 또 어떤 의무감으로 일기를 쓰게 되면은 자신에게 부담이 될 뿐더러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더 위축되고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자신의 일기장을 메우게 되다 보면은 정말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도리어 나중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쓰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그게 다 돌아가는 법이거든요. 가족에게, 사회, 국가에 그냥 저절로 그냥 내가 그렇게 기여하고 싶지 않아도 기여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를 썼거든요. 이제는 이제 나만의 일기를 쓸 때가 됐습니다. 나를 남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또 일기를 쓰기도 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도 인생이 참 짧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기장, 그걸 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힘들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메마르게 됩니다.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원고의 의도는 다른 거였는데 항상 제가 원고를 쓰다 보면요. 제목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목을 적고 이렇게 원고를 쓰다 보면 얘기가 다른 데로 갑니다. 왜 일기장 얘기가 나왔는지 어찌됐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기 딱 좋은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이 정신줄 놓기에 딱 좋은 게 현대인의 삶이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몰입돼서 그것이 행복이라 믿고 그걸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결국 그 행복이란 것이 행복은커녕 불행과 갈급함만을 주고 있다는 거죠. TV나 인터넷 서핑만 해도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각인시키는 이런 매스미디어는 결국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물질과 욕망의 세계에서 좋은 타이틀, 많은 재산, 출세, 명예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 잣대에 자꾸 현혹되게 만드는 게 현대인의 삶이죠. 그런 잣대는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건데 그것은 진짜 허상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도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느라고 애쓰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외부의 행복이 있고 외부의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걸 잃고도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모든 걸 가지고도 불행하고 절망스러워서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자신에게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란 게 우리를 몰아붙일 때는 무섭게 또 가혹하게 지독하게 몰아붙입니다. 한두 가지 실수가 겹쳐서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거의 우리는 지옥을 맛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평꾼, 험담꾼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원하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너무나 잘 지내시던 분들이 몇 가지 안 좋은 일들로 몇 가지 실수로 인해서 정말 본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점들이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평가들이 정말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또 내가 너무 일을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남들과 친하지 못해서, 또 내가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해서 등등 우리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평가들은 모두 잘못된 것들입니다. 누가 이런 평가들에 죄책감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저는 세상에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 불행하게 해주는 것들은 있지만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고 자꾸 평가를 하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고 자꾸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의 틀로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폭풍처럼 정말 밀어붙이듯이 자기 자신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것조차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밀어 넘어뜨리지 않아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내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와, 일도 잘 풀리고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또 몇 가지 실수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능력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게 어제랑 오늘이랑 도대체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생각은 변덕스러울까? 이렇게 오랜 시간 내 생각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때요? 야, 요 생각 봐라. 요 생각이 나를 이렇게 장난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여전히 이제 마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마음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의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마음이 또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구나. 여전히 이제 마음은 막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그 말을 자꾸 속으로 되뇌입니다. 마음이 또 나를 장난치고 있구나. 마음이 나를 또 속이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혼란스러움의 기간이 좀 줄어듭니다. 이 말씀이 제가 110번의 강의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제가 110번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징한 인간이죠. 이걸 요런 사례를 들고 저런 사례를 들고 말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렇게 110번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은 제가 한 강의는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어쩌다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제대로 음질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됐는지 듣기는 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또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또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이 유튜브에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이란 강의를 연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강의의 원고를 쓰고 강의를 녹화하는 과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뭐가 이게 어려운가요? 그냥 다다다닥 원고 써가지고 이렇게 커닝 페이퍼 만들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자막이나 좀 넣고 그렇게 힘들 것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히 약속 잡은 것도 없고 일찍 자다 보니까 새벽에 할 일도 없고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11번째 시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